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에서 녹색건축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은석입니다. 제 전공은 도시와 환경과 조경입니다. 이런 제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량을 서로 상쇄시켜서 중립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탄소 현재는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배출량이 흡수하는 흡수량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물들은 우리가 아는 TV 시청 그리고 공부, 그리고 업무 이런 활동들이 주로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느냐면 주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먹을 때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주로 도시가스, 최근에 인덕션 렌즈도 나와서 전기도 많이 쓰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건물 안에서는 도시가스, 즉 LNG 가스를 여론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리하면서 태우는 이런 LNG 가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또 온실가스들이 직접 배출되는 원인으로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도시로 확대시켜서 탄소 중립과의 관계성을 보면 도시는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또 공원과 녹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과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고 공원과 녹지에서 흡수되는 탄소량을 늘리는 것이 도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라든지 또 제로 에너지 건축 정책, 대표적인 건축물 분야에 있어서 이런 기후 변화를 고려한 건축 정책들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있어서 기준이 됐던 부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과정들이 앞단에 있었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은 15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 중에 한 7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15년 이상 된 건축물들은 주로 이런 단열 성능이나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보일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자체를 좀 많이 하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무려 75% 이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짓는 건물을 주목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은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보다 적은 비용과 그리고 적은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거의 새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건물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구광역시에 있는 D은행 본점 건물을 좀 사례로 드려볼까 하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게 되는 건설 폐자재들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재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양열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 냉난방에 활용하기 위한 이중회피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건축물로 변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전력과 도시가스다라고 하면 여기 전력에 소비가 되고 있는 원자재들이 대부분 석탄하고 석유, LNG 가스를 활용한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전력 생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로 덴마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우리나라보다 물론
나라 사이즈도 작고 인구도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그 에너지 생산 구조는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덴마크는 주로 풍력 발전을 이제 메인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중앙에서 공급했던 그런 전기 공급 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을 다 시켰고요. 그리고 그 덴마크의 수도인 이제 코펜하겐은 아예 2025년에는 우리 도시는 탄소 중립이다라는 선언을 미리 해놓고 그거에 따른 전략들을 쭉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도시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탄소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면서 배출된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그런 국가적인 인프라망을 이용을 해서 개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행태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 있게끔 캠페인과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할 일, 그리고 지방, 그리고 개인들이 할 일들이 하나의 어떤 로드맵으로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벌써 정부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는 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갈림길은 지금처럼 계속 에너지 쓰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비싼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로 갈 것인가 혹은 친환경 건물, 친환경 도시에서 우리가 살면서 에너지를 마음껏 써도 되는 사회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축이 되는 방향성이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치를 또 키워내야 되는 또 적응에 관한 문제들도 같이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오는 환경적인 변화를 염두를 한 도시와 건축 그리고 우리가 생활 환경에 관한 어떤 방향성을 한번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미 우리 정부나 저와 같이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 연구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